오늘부터 야외 영업과 개인 서비스 케어를 전면 금지하는 주지사의 셧다운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내년 1월 중순이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야외 영업 금지 명령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마지막 조치에 앞서 차라리 셧다운 명령을 무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LA통합교육부는 오는 10일부터 대면 수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차일드 케어 같은 지원 프로그램도 모두 중단됩니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분위기도 타운 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타운 내 한 대형 건물주는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경합주 중에서도 핵심주인 조지아주는 두 번의 재검표 과정에서도 바이든 후보의 승리는 변함이 없다고 다시 인증했습니다. 광범위하게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증거는 없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영국에서는 내일부터 일반인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정부가 발동한 새로운 자택 대피령이 시행된 첫날입니다. 남가주 지역에는 모든 야외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이미용실 같은 개인 서비스 업종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정부가 발표한 뉴 스테이 앳 홈이 시작됐습니다. LA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전역 11개의 카운티를 비롯해 센트럴밸리, 그리고 북가주 베이에리아 5개 카운티도 포함됐습니다. 남가주 지역과 센트럴밸리 지역은 지역 내 남은 중환자 병상이 15% 밑으로 떨어졌으며 북가주 베이에리아 지역은 병상의 여유가 있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보다 앞당겨 자택 대피령을 발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식당 실내외 영업을 비롯해 임의용실과 네일샵 등의 퍼스널 케어 운영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현재 남가주 전역의 남은 중환자 병상 비율은 10.9%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내 입원 환자 수는 2,988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률은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1.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앞으로 2, 3주 동안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카운티 내 1,700명이 넘는 의료 종사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병상이 부족하면 임시로 보충할 수 있지만 급증하는 환자를 관리할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강력한 규제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모두가 외출을 자제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체는 여전히 2만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LA 카운티도 8,086명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미국에서 최고의 전염병 전문가 바로 국립전염병연구소의 앤토니 파우치 소장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재확산 사태는 오히려 내년 1월 중순쯤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땡스기빙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 감염이 급증했던 추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성탄절 연휴가 다시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1월 중순쯤에는 최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파우치 소장은 예측했습니다. 가족 모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는 당부도 거듭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하루 동안 숨지는 사람은 전국에서 평균 2,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일부 지도층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지아주 유세 때에도 대부분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자택을 향해 시위대들이 플래시를 비추며 시위를 벌입니다. 지역에 내려진 자택 대피령에 항의하는 겁니다. 노천 테이블에서도 손님 받는 게 금지된 식당 주인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We cannot survive. My staff cannot survive. Look at this. Tell me that this is dangerous.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보안관 일부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Sheriff's Department will not be blackmailed, bullied, or used as muscle against Riverside County residents in the enforcement of the governor's orders. 지난달 한 로비스트의 호화 생일 파티에 마스크도 안 쓰고 참석해 스스로 방역 수칙을 어긴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단체 사진까지 찍던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5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28만 명을 넘었습니다. 감염자는 닷새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났고 사망자도 매일 2,00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 폭증세에 추수감사절 이동으로 인한 감염 확산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이어지며 미국의 코로나 위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새로운 자택 대피령 발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발하는 음식점 업주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대한 버티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명 음식점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는 점을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 대부분 카운티 셰리프국도 자택 대피령 위반을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영국은 오늘부터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연말까지는 400만 회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병원 앞에 배송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레 안고 들어와 곧바로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된 건 바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영하 70도 보관이 필수여서 전국적인 보급이 쉽진 않은데 일단 잉글랜드 50개 대학 병원에서 현지 시간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8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시설 직원, 의료진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A big relief because I think it's not an ordinary crisis. And we are terribly worried. We don't know what's happening. 영국은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을 구매했으며 올 연말까지 400만 회분을 먼저 받을 예정입니다. 영국에 이어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오는 10일 식품의약국이 화이자 백신을 긴급 승인하면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 오는 17일엔 모더나의 백신도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10일까지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 연내 25만 회분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been a difficult year, and we're not out of the crisis yet. But now, vaccines are coming. 러시아와 중국도 이미 자국에서 개발된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하는 등 세계 각국의 백신 접종이 앞다투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 김도균입니다. 네, LA 통합교육부는 소규모 대면 수업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는 목요일부터는 차일드케어 프로그램 등 모든 학교 운영 프로그램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오는 목요일부터 LA 통합교육부 학교들의 캠퍼스가 전면 폐쇄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대면 수업을 전면 중단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도우미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대면 과외를 제공해왔습니다. 교직원들과 일부 학부모들에게 제공됐던 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체육특기생들의 야외 훈련도 금지됩니다. 학생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프로그램인 그랩앤고 음식센터만 운영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LAUSD 교육감은 내년에는 대면 수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와 연방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학교 내 코로나 검진소와 학생들을 위한 심리상담소 등을 운영하기 위해선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와 교사 노조 간의 협상도 진통이 예고됩니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대면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LA 교사노조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는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 시즌도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삼민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타운에서 반짝이기 시작한 크리스마스 장식. 한인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1년 동안 찾아준 손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찾아주신 분들한테 진짜로 엎드려서 고개 숙여드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매년 크리스마스에 만났던 가족들과 친구들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화 통화를 통해 안부를 물으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친구 집에도 가고 아들 집에도 가고 참 친척한테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꼼짝 못하고 일이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힘들어. 언제까지 일이 될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LA 한인타운에서는 구세군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구세군을 도우며 힘든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선 냄비 모금액은 크게 감소했지만 코로나로 힘겨운 상황에서 모인 성금은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글쎄요, 락다운 전에는 그런 대로 조금 예년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런 대로 괜찮았었는데요. 락다운 후로는 훨씬 많이 줄어들었네요. LA 한인타운 부근인 그로브몰과 커머스시 아울렛몰 시타델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이번 코로나 재확산 사태는 지난 3월 시작된 코로나 전파 때보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일부 건물주들은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입주 상인들의 임대료를 줄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전체로 확산됐으면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웨스턴 백화점입니다. 주로 의류와 화장품 그리고 잡화 등을 파는 46개 한인 상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질 좋은 한국산 제품을 파는 것으로 잘 알려졌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업주들에게 최근 한 줄기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건물주가 내년 1분기까지 렌트비를 절반만 받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희로서는 정말 이런 큰 선물 없죠. 지금 물건도 겨울 물건이 다 셋업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나와야지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발길이 없으니까. 웨스턴 백화점 케네스 이 건물주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에는 입점업주들의 3달 렌트비를 면제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도 렌트비를 절반씩만 받아오다 내년 1분기까지 반액 렌트비 혜택을 연장한 겁니다. 코로나19로 한국에서 제품 수입마저 어려워진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렌트비 삭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셔도 그냥 알려지는 걸 싫어하시고 이번 일로 인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또 이런 일이 한인사회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우리 한인들을 좀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저희는. 대목이 사라진 힘든 연말 깜짝 선물을 받게 된 한인 업주들은 이 같은 상생의 노력이 한인사회 전체로 확산되길 소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매년 이맘때쯤이면 기승을 부렸던 택배 사기 사건. 올해는 더욱 대담해지고 교묘해졌습니다. 주문한 물건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낸 뒤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수법입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택배가 도착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택배 수령 방법을 선택하라. 얼핏 보면 흔하게 받는 택배 관련 문자인 듯하지만 모두 사기입니다. 최근 연말을 맞아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택배 사기가 다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택배를 수령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수령이 가능하다며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FedEx나 UPS 같은 택배 전문 업체 이름까지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You don't know the source, and if you don't trust whoever is sending it to you, you shouldn't click on any links. If you do, I would immediately exit out of them.
전문가들은 이런 가짜 문자를 받았을 경우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즉각 메시지를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팬데믹 기간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택배 절도 등 택배 관련 사기도 급증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얼바인 부근에서 발생했던 대형 산불은 7,400에이커를 모두 불태우고 현재까지 55%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가주 지역에는 또다시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단전 가능성까지 높아졌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또다시 산불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밤 10시까지 LA 카운티와 벤츄라 지역에 산불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매우 건조한 산타아나 강풍이 남가주 전역에 시속 60마일대로 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주 주중 낮 최고 기온이 70도대로 예상되면서 산불에 취약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이미 산불 위험으로 16만 2천여 가구의 단전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만 4만 7천여 가구와 오렌지 카운티에 1만 3천여 가구가 포함됐습니다. 또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2만 400여 가구, 그리고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3만 4천여 가구 등입니다.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등은 단전 예고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오렌지 카운티 실버라도 캐년 부근에서 발생한 본드 산불은 모두 7,375에이커를 태우고 진화율 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경합주 중에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또다시 인정했습니다. 브렛 레번스키거 국무장관은 그동안 3차례 개표를 실시했지만 선거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부정선거에 따른 개표 결과를 뒤집고 특별회기를 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도 주지사와 함께 모두 거부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현재 수사를 벌이고는 있지만 광범위한 투표 사기를 증명할 증거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뱅크 오브 호프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디지털 뱅킹을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온라인에서 보다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주의 한인사의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코로나19 사태 속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에서 보다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젤과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고객들은 상대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만으로도 간편하게 송금, 입금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LA 카운티 식당들의 3만 달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이 연장됐습니다. LA 카운티는 어제 마감될 예정이었던 신청 접수가 시작과 동시에 오류가 발생해 신청이 아예 진행되지 않았다며 오늘부터 내일 오후 5시까지 마감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착순 2,500건이 모두 차게 되면 마감됩니다. 음식 포장 용기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인 PFAS 금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피자 박스나 햄버거, 감자튀김 등을 담는 포장 용기에 암과 신장질환 등을 일으키는 PFAS가 함유돼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벌금 1만 달러를 부과받게 됩니다. 워싱턴주에서 코로나로 인한 영업 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은 업소들은 형사 고발당하게 됩니다. 주정부는 일부 업소들이 고의적으로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영업 강행을 하고 있다며 이들 업소들을 적발해 벌금이나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주가 코로나19 추적관리 요원을 줄일 전망입니다. 주 전염병국은 현재 하와이주의 추적관리 인원은 400여 명으로 실제 감염 규모에 비해 많이 배정되어 있다며 상황에 맞게 인원을 감축하고 추후에 필요하면 증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모두 9,0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 민주공화 양당은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1,200달러 일괄 지급안은 일단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실업수당도 주당 300달러 수준으로 낮춰졌습니다. 이삼현 기자입니다. 코로나 경기 부양안 합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초당파 의원들이 합의한 부양안은 9,080억 달러 규모로 이번 주나 다음 주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실업수당 주당 300달러씩 내년 3월 말까지 제공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합의가 마무리되면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도 재개됩니다. 하지만 성인에게 지원되는 1,200달러는 내년 3월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200달러씩 제공하는 부양안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 1,200만 명의 밀린 렌트가 1인 평균 6,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며 개인에게 제공되는 1,200달러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국민들에게 1,200달러를 제공하는 지원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북한이 올 한 해 동안 중국에 수출한 석탄 규모는 4천억 원 어치나 된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제재를 보다 엄격히 이행하라고 중국 측에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위성사진입니다. 중국 저장성 닝보시 해안에서 북한 깃발을 단 화물선 서너 척이 포착됐습니다. 6월 19일엔 중국 깃발을 단 선박이 북한의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2017년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북한의 석탄 수출은 금지된 상태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그동안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 옮겨 싣거나 외국 선박을 이용하는 등의 제재 회피 수법을 써왔던 것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대놓고 석탄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대중국 석탄 밀수출액은 3,500억 원에서 4,400억 원 정도인 걸로 추산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 노동자 유입과 송금도 계속 허용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 회피 사례를 제보하면 최대 500만 달러를 포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불법 거래 증가는 내년 초 임기를 시작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특별한 도전 과제가 될 거라고 미국 언론들은 진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장관, 검찰총장 간의 충돌을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기대한다는 말도 강조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뭔지 직접적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콕 집어 말한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며 권력기관 개혁, 그중에서도 공수처 출범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라며 논란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자는 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을 대통령이 위로하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서 추진력을 얻으려는 뜻도 함께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내일 공수처법 개정, 연내 공수처 출범이란 여당의 시간표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도 풀이됩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전쟁 개시 선언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의 돌격 명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유였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사찰 의혹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공식 입장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120명의 법관이 참석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오늘 오전부터 비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또 오늘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판사들은 법관 정보 수집은 부적절하고 또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논의 시기가 적절치 않고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에 일선 판사들의 요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매년 2차례씩 열리고 있고요. 오늘도 사찰 의혹 외에도 법원과 재판 관련 8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공식 회의체인 만큼 법관들이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또 오는 10일에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도 열리는 만큼 이번 회의 결과가 자칫 법무부나 윤 총장 어느 한쪽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걸 가장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3월에는 그랬습니다. 경제냐 공중보건이냐 단순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존이냐 보건이냐. 백신 나왔습니다. 접종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피로감도 많이 쌓였습니다. 정부의 단순한 봉쇄, 자택 대피, 셧다운 그리고 락다운 이제는 국민들의 제대로 따르지를 않습니다. 결국 선택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엄격한 방역 조치에 철저한 단속이 가능하다면 제한된 야외 영업을 허용하는 것, 생존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 모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